안녕하세요, 비바진입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자주 해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잘 해먹는 시금치 된장국인데요. 시금치 한 단만 사놓으면 보통 저희가 한 단 다 못 먹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알게 된 게 시금치 김장이라고 해가지고 시금치를 한 단을 사면 손질을 하고 흙을 다시 꺼낸 다음에 물에 한번 데쳐줘요. 데친 다음에 한 번 먹을 양만큼 소분을 하고 시금치를 데쳤던 물을 그 소분한 데다가 좀 따라줘서 시금치가 잠기게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 지퍼백이 있어서 거기다 한 번 먹을 만큼 해놓고 꺼내 쓰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진짜 겨울 시금치가 너무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국을 끓이면 진짜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시금치 막바지 나올 때 사놓고 봄 됐을 때 먹었는데 그게 맛이 그대로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철에 원래 이렇게들 많이 저장해두고 드신다 하더라고요. 여름 시금치보다는 겨울 게 진짜 확실히 맛있고 일단 가격이 싸서 많이 사두고서 먹으면 좋아요. 저도 멸치육수 한번 내놓으면 유리병에 몇 번 먹을 쯤 해놓고서 저녁에 준비할 때는 멸치육수 부어놓고 그거 냉동된 거 꺼내고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된장만 풀어가지고 그렇게만 끓여도 딱 된장국이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애가 좋아하는 뭐 두부 같은 것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끓여 먹고요. 그 시금치국 끓일 때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건데 콩가루를 조금 넣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끓여준 거 먹고 왠지 내 거랑 너무 맛이 다른 거지. 똑같은 된장으로 끓였는데 집에 콩가루 있으면 한 숟갈 정도 살짝 넣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보리새우 한 살림고 요만한 봉투에 있는 거 한 주먹 정도 넣어주면은 조금 더 감칠맛 나고 맛있어서 약간 해물 육수 느낌도 살짝 더 나고 해서 그것도 넣으면 애가 좋아해요. 그 새우 씹어 먹는 맛이 맛있어갖고. 두 번째는 요거는 저희 집에서 항상 잘 해먹는 요리인데 요거는 계절 상관없이 카레를 해먹는데 요거는 아이허브에서 커리 파우더 유기농으로 된 거 사고 원래는 코코넛 밀크? 그거 쓰면 된다는데 코코넛 밀크 말고 버터라고 해서 이렇게 고형으로 된 게 있어서 그거 쓰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 집에 버터가 있으면 더 맛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닭다리살을 버터에다 구운 다음에 그냥 냄비채에서 그냥 다 잘라버려요. 막 칼질하면 귀찮으니까 닭다리 통으로 굽다가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커리 파우더 넣고 물 살짝 넣고 저희 집에서 또 꼭 넣는 게 토마토 유기농으로 구할 수 있을 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해서 껍질 벗겨 넣고 으깨 놓거든요. 그거 이제 토마토 한 개 분량 정도 넣어주고 만약에 토마토가 좀 맛있는 게 없다 하면은 유기농 토마토 페이스트 있어요. 그거 오아시스에서 항상 구매해서 놓거든요. 그걸로 뭐 한 컵 정도 넣어서 토마토 안 먹는 애도 토마토 먹을 수 있게 거기다 꼭 항상 넣어주고 야채는 양파를 넣는데 이것도 냉동해서 그냥 소분해놔요. 저번에 한번 우리 남편이 양파 사오라 했더니 코스트코에서 1년한 거 사와가지고 한 반 정도는 채 썰어 놓고 반 정도는 볶음밥에 넣을 것처럼 큐브로 다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필요할 때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잘게 다진 거 넣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채 썬 거 넣기도 하는데 양파를 좀 많이 넣으면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서 그것도 맛있어요. 다른 채소 넣고 싶으시면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양파 정도만 넣고 끓이는데 커리 파우더 넣고 간은 이제 소금만 해주면 되고요. 코코넛 버터는 고형으로 돼 있어서 뜨거운 물에다 녹이면 되는데 그거 좀 넣어서 끓인 다음에 버터를 한 번 더 넣어주면 맛이 훨씬 좋아요. 근데 어디서 봤더니 그 마지막에 풍미를 확 올리려면 차가운 버터를 바로 넣는 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터를 마지막에 차가운 걸 넣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애도 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놓는 건데 항상 잘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버터랑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든든해요. 밥 조금에다가 이거 많이 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희 집에 매번 끓여 먹는 건데 마녀 스프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샐러리, 토마토, 양파가 기본이고요. 당근까지인가?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 오일에다 살짝 볶은 다음에 토마토를 넣고 이제 바글바글 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 하는 용으로 이제 먹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우리 집은 일단 여기다 채소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뭐 호박도 넣고 여름엔 가지도 넣고 막 그냥 냉털할 때 진짜 좋아요. 연근이랑 양배추 많이 넣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토마토도 매봉 농장인가 유기농 토마토 파는 데인데 그 집 토마토가 근데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가 맨날 요즘에 먹는 토마토는 옛날 토마토 맛이 안 난다 그랬는데 그 집 토마토는 좀 옛날 맛이 나는 것 같고 유기농이어서 좋은데 그게 매번 구할 수가 없고 한번 이제 오픈을 하면 주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못 구할
때는 토마토 페이스트. 내가 그거를 왜 먹냐면 토마토가 우리가 몸에 되게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토마토 껍질에 렉틴이라는 약간 독소 같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먹지 못하게 이제 독소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게 이제 씨앗이 있는 채소들은 되게 많이 있다네. 그래서 껍질을 벗겨 먹는 건 안전하다고 해서 웬만하면 집에서 토마토를 쓰더라도 껍데기 벗겨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만들 때 강황도 넣고 집에 있는 허브 같은 거 되게 많이 집어넣어요. 영양의 비밀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런 허브류를 또 음식에 넣으면 채소 같은 거에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생기는 영양소인데 그게 엄청 더 풍부해진대요. 음식에 넣을 수 있으면 허브류를 같이 넣는 게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애는 안 먹어요. 어른만 먹어요. 요거를 2-3시간 되게 푹 끓이거든? 근데 그게 먹기가 편한데 저번에 귀찮아서 한 1시간 정도만 끓였더니 그것도 나름 씹는 맛이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짧게 끓여도 되고, 좀 나처럼 뭐 이렇게 뭉근한 게 좋은 사람들은 오래 끓여도 되고. 근데 올리브오일을 채소 처음에 볶을 때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찮으면 그냥 끓이기만 하거든요. 오일을 넣으면 확실히 맛이 더 부드럽긴 한데 설거지할 때 되게 귀찮아. 그리고 그 마녀 스프에 생강을 넣으면 이게 맛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깊기도 하고 뭔가 고급져. 패션 디자이너 분이었다가 음식을 하시던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도 되게 예쁘다. 타르트를 구워갈까 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생강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진짜 생강을 너무 먹어보고 싶게 쓰신 거야. 근데 그걸 읽는 날 내가 마녀 스프를 끓이고 있었다? 냉동실에 크게 썰어놓은 생강이 있어서 그거를 몇 조각 넣었는데 오, 맛이 진짜 달라지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는 채소 중에 하나가 브로콜리예요. 마카롱 여사님이라고 그분이 브로콜리 요리를 보여주신 게 그냥 데쳐가지고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깨만 넣고 버무린 건데 엄청 맛있다고 해서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만들어줬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바로 데쳐갖고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이 브로콜리 한 송이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이게 브로콜리가 사람들이 손이 많이 안 가는 게 아마 세척하는 게 불편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물에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집게로 이렇게 끼워 놓던지 컵으로도 눌러 놓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담가 놓고 흐르는 물에 뭐 씻고 또 잘라갖고 또 한 번 씻고, 뭐 세제까지는 이용하진 않고 브로콜리 하나 이제 다 손질하고, 저는 그 밑둥도 다 써요. 겉에 껍질만 감자칼로 싹 깎은 다음에 얇게 썰어가지고 걔도 데쳐서 먹으면 맛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먹고, 얼마 전에 인스타에 계속 브로콜리 구이가 나와가지고 해봤어요. 오븐 넣는 팬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뿌리고 거기다가 브로콜리를 올려서 컵인가 뭘로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다시 소금 뿌리고 모짜렐라해서 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맛이긴 하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해봤는데 노릇하게 치즈 구워가지고 하니까 되게 잘 먹는데, 우리 아들은 원래 브로콜리 되게 잘 먹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이 되게 감탄했었거든요. 근데 더 좋은 점은 그 무쳐서 먹을 때는 사실 브로콜리 밥 한 공기 먹을 때 요만큼 정도 먹으면 되게 많이 먹는 건데, 얘는 진짜 그 한 송이 순삭이에요. 정말 더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으깨는 거는 보통 레시피에 보면 이렇게 컵이나 뭘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으깨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그 매셔로 다져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서 먹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뭐 치즈 들어가니까 살찌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유지방 성분이랑 채소는 살 안 쪄요. 거기에 밥을 많이 먹으면 찌는 거지. 그래서 밥을 나중에 준비해주고 요거 구워가지고 먼저 줘요. 그럼 되게 잘 먹거든요. 치즈에다 구우니까 야채를 진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트코 가면 이렇게 큰 거 3개가 한 팩에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이제 손질할 때 다 씻어가지고 잘라놓으면 구이 한 2-3번 해먹으면 진짜 금방 다 먹어요. 브로콜리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브로콜리 쪄가지고 다 으깨서 엔초비 넣고 거기다 파스타에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하여간 브로콜리를 안 먹는 애가 있다면 요 치즈구이는 너무 타지 않게 노릇노릇하게 살짝 구워가지고 주면은 애들 진짜 잘 먹을 거예요. 요거는 진짜 강추해봐. 살 때마다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자, 올겨울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